우크라이나의 천재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해왔고 그 결과 만들어낸 것은 단순히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체 제작 무기입니다. 이 기묘한 신형 폭탄은 1년 넘게 개발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그 폭탄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위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보리분유 바흐가 첫 공격을 했고 그 이름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 무기를 풀어놓았고 그 무기는 말 그대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러시아 진지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24일 유나이티드24 미디어가 공격 기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쟁의 핵심 측면에서 마침내 균형을 가져올 무기로 평가받으며 레벨러와 이퀄라이저라는 별명을 얻은 우크라이나의 신형 폭탄이 투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발의 폭탄이 미그 29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러시아 전선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두 폭탄 모두 폭탄을 수평으로 유지해주는 특수 날개 보정 키트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이름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두 발의 폭탄은 러시아 방어 참호의 명중에 거대한 크레이터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보고서뿐 아니라 공격 장면 영상도 있습니다. 이루타니가 공유했지만 처음에는 소니오슈니크 해바라기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이 영상은 단 18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참호가 표적이 되는 정지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평온이 흐릅니다. 참호 속 러시아 군인들은 평소처럼 임무를 하거나 최전선 공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미 공기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참호로 넘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으로 맹목적으로 끼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에서는 살아남기보다는 쓰러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벨러가 오고 있었고 3초 지점에 착탄합니다. 몇 초 뒤 또 다른 레벨러가 뒤따라오고 두 레벨러 모두 큰 폭발을 일으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러시아 참호가 완전히 덮여 이후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에서 멈추지만 이 영상의 진짜 의미에 비하면 이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명적인 신무기 중 하나가 투입되었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정밀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전선을 무너뜨리고 푸틴이 전선으로 보낸 병사들에게 보급을 대는 전선 인근 후방을 파괴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폭발에 휘말려 공포했던 러시아 병사들만큼 푸틴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이 첫 타격이 오래 기다린 일이었습니다. 레벨러는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 도시 폭격에 사용한 유도폭탄의 우크라이나판입니다. 이 무기가 전장에 도착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2024년 6월 우크라이나군 항공군 사령부의 사령관인 세르히이 고룹소프가 러시아가 몇 달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CAB 폭탄의 국산 시험 버전을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룹소프는 당시 첫 번째 시험이 몇 주 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소련 시대 폭탄의 항공 키트를 개발해 러시아가 사용 중인 폭탄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비행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저장해 두었던 폭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도무기로 전환해 러시아 전선과 그 후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작 소식 이후 몇 달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우크라이나 전투항공대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의 Su-24 폭격기가 이후 레벨러로 알려지게 될 무기의 초기 버전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초기 단계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도폭탄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그 영상은 폭탄 키트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초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폭탄의 공기역학을 개선한 접힌 날개와 둥근 노즈 페어링을 봤지만 이후 거의 2년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설명 없이 그 폭탄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2026년까지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폭탄을 실전 투입까지 오래 걸린 이유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전투기가 러시아 방공망의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후방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개발에 집중한 것은 우선순위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JDAM과 ASM 해머키트 지원으로 이들이 새로운 폭탄과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레벨러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레벨러가 도착해 우크라이나는 첫 성공적 사용에 기뻐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무유도 폭탄을 반유도 무기로 전환하는 데 쓰는 UMPK 키트에 완벽히 대응할 무기를 갖췄습니다. 이 무기는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이 러시아 키트들은 러시아의 FAB-250과 FAB-500 범용 항공투하 폭탄에 장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전선 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레벨러는 이런 종류의 키트의 복제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UMPK 키트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레벨러는 러시아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푸틴의 앞잡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혁신했습니다. 레벨러가 유로사토리 2026 파리 전시회에서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 개발에 관한 몇몇 세부 정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다에 따르면 이 폭탄 키트는 무유도 폭탄을 500m에서 1만 m가 넘는 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레벨러는 발사 플랫폼에서 10km에서 1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생산한 대부분의 유사한 키트보다 사거리가 더 깁니다. 또한 이 키트는 250kg 폭탄에 장착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더 크거나 작은 폭탄에도 적용할 계획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도에서 이 폭탄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했으며 초기 실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크라이나의 소련 시대 플랫폼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첫 공격에 미그 29를 썼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F-16과 미라주 전투기와도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호환성이 있다고 바로 전투기에서 레벨러 폭탄 투하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벨러 폭탄은 사용 전 두 전투기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만 이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폭탄 키트와 러시아가 만든 것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벨러 폭탄에는 폭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성 항법 외에도 정확도를 높여주는 최신 유도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폭탄을 이용한 첫 본격 타격이 그 예라면 그 알고리즘은 설계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충분히 괜찮은 전략은 활공폭탄에서 통했고 모기가 목표에서 수백 미터 벗어나도 무언가를 맞추면 푸틴에게는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 킬로미터 밖 좁은 참호도 정확히 타격할 정밀함을 원합니다. 레벨러는 이런 정밀함을 줍니다. 밀루티노비치의 지적처럼 러시아 참호에 사용된 폭탄 키트는 5월 우크라이나 공군에 전달된 실험 배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생산될 배치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상에서 본 것들보다 훨씬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레벨러를 최대한 빨리 대량 생산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레벨러를 테스트해서 실전 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산 JDAM과 같은 서방 폭탄 키트를 이미 비축해두고 있어서 그걸 대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JDAM은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 유형의 유도폭탄 키트 중 세계 최고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JDAM은 비교적 높은 가격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군사 원조로 받는 대신 펄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레벨러는 이 특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5월 19일 밀리타니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신형 유도폭탄 키트는 JDAM 키트의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정말 큰일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에서 유도폭탄 한 개 값으로 3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력이 3배로 늘면 피해도 3배가 되어 러시아군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언제 유도폭탄 공격에서 벗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활공폭탄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버전보다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공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판 유도폭탄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를 겪었고 미국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 G7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잘 대응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제렌스키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기에 대한 접근성과 그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우려는 항상 우크라이나 사회 전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레벨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만들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기와 레벨러의 첫 실전 사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공세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게 끔찍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유도폭탄 키트는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먼저 레벨러가 우크라이나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도폭탄 분야에서 전장을 대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활강폭탄 분야에서 러시아와 동등해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레벨러가 이퀄라이저로도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활강폭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겐 압도적 양이 핵심이었습니다. 4월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거의 7,000개의 유도 항공폭탄을 발사했으며 이는 3월에 7,987개에 이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전쟁 전체를 통틀어 월간 최고 기록이었으며 러시아는 2월에 세웠던 이전 기록보다 1,500개의 활공폭탄을 더 많이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메터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이 끝날 때쯤 우크라이나에 약 7만 5천 개 유도 폭탄을 발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에 발사한 6만 개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이런 종류의 폭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활공폭탄의 우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굴복 작전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 요소였습니다. 이 폭탄들은 최대 1,500kg에 달하지만 정밀함이 목적은 아닙니다. 러시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활공선 폭탄으로 하늘을 뒤덮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 우크라이나가 요새화한 도시들까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은 도시에도 수천 명의 민간인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활공폭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5월 31일 기준으로 16,126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의 활공폭탄에 의해 사망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활공폭탄 기량에 맞서 이를 막을 방법을 계속 고안해왔습니다. 4월 3일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활공폭탄 상당수를 무력화하는 신형 제머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마퀀트라는 새 제밍 시스템 개발사 대변인은 포브스 인터뷰에서 이 제밍 시스템으로 활공폭탄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00km 전선에서 적이 한 달간 869개의 활공폭탄을 투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군인 8명이 경미하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도폭탄을 막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폭탄 키트를 사용해 러시아에 똑같은 파괴를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레벨러 대량 생산을 시작해 자체 유도폭탄 수천 발로 러시아에 맞서 판도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활공폭탄으로 도시를 공격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성은 항상 레벨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폭탄의 명중률이 입증된 만큼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이미 전선에서 러시아를 마비시키고 있는 미들 스트라이크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레벨러 등장으로 게임이 바뀌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러시아와의 대등도 상징적으로 훌륭하지만 이미 매우 효과적인 작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폭탄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2026년 중거리 타격 작전은 주로 전선 뒤 수백 킬로미터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드론의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특히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주요 보급로를 집중적으로 타격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반도를 고립시키고 푸틴에게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가치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드론과 서방 무기로 러시아 후방 목표물을 타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타격 대상에는 보급 및 연료 트럭, 방공 시스템, 탄약고, 드론 발사기지, 그리고 러시아가 전선에서 병력을 조직하는 데 의존하는 지휘 통제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점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이 러시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강화된 것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공유한 사진들은 차량에 산산조각 나고 불에 탄 잔해와 주요 석유 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일부 피해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후방에서 러시아 물류를 마비시키면 전선에서 러시아 공격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중거리 타격 작전을 가능하게 한 신세대 드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호넷은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개발한 AI 탑재 드론인 호넷은 목표물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매일 수십 대씩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드론으로는 새로운 베테모스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은 75마 kg의 관통탄과 열 압력탄이 결합된 탄두를 장착해 303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요새화된 목표물을 상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비밀스러운 모르리건 드론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크림반도,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R280도로를 러시아 차량의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과 중거리 타격 드론들은 전쟁의 흐름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크림반도 고립작전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가 전선에서 크게 약화되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푸틴이 9월까지 점령하려던 돈바스 지역의 대규모 여름 공세도 완전히 저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레벨러가 추가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러시아가 이미 막기 힘들어하는 모든 드론들에 더해 이제 후방의 병력들은 대부분의 중거리 타격 드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활공 폭탄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레벨러는 수천 대가 생산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진지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층적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전선의 FPV 드론 살상 구역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 병사가 희생될 것입니다. 이후 레벨러가 참호, 지휘소 등 시설을 파괴해 추가 사상자를 내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준비도 못한 채 살상 구역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 후방에서는 중거리 타격 드론이 보급 트럭 등 러시아 표적을 공격해 FPV 드론과 레벨러 공격을 받는 병사들을 지원해야 할 군수 체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잠재적 미래이며 푸틴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입니다. 레벨러가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첫 실전 배치에서 이미 그 이름값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재 무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에 접근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벨러로 우크라이나는 기존 개념의 혁신을 더해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두활을 이루고 있는 영국산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하3, 머더펜3,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면 이 무기가 무엇이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영상을 꼭 시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최신 무기와 전쟁의 새로운 전개,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을 다루는 저희의 1일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